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조정기입니다. 전립선암은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하는 건가요?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말초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전립선암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발병이 증가하게 되고요.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같은 중요한 원인들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들이 문제가 돼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성암에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조만간 미국처럼 1, 2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은 무증상이 대다수고요.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이미 진행이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50세 이후의 남성에서는 모두 다 검진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이가 일어난 경우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뼈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지게 되고요. 뇌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좀 후기지만 갑자기 뭐 정신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작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대변을 잘 보지 못해서 내원을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전립선암과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너무 커진 상태에서 아예 대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뒤에 직장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요. 현재는 잘 치료받고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전립선암은 어떤 검사로 진단하나요? 전립선암의 스크리닝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손을 직장에 넣어서 만지는 직장 수지 검사와 혈액으로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두 가지가 교과서적으로 유일한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그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에 전립선 생검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회음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회음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뭐 요즘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인구조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 상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반드시 암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암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 일단 크게 국소 진행, 진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국소와 국소 진행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근치적인 치료라고 얘기할 때는 수술과 방사선을 얘기를 하고요. 이 외에 이제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근치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이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도 2에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호르몬 불응성 암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항암요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수술로 치료해야 하나요? 두 가지 국소 진행형 같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근시적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수술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실 수술적인 요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적 치료 이후에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가 사실상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주 불가한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한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개복하지 않고 전립선암을 수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복, 복강경, 로봇이 있습니다. 복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긴 막대를 배에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 속에 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관절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 안에 손을 넣어서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복강경 수술이지만 두 가지 수술이 관절 하나 꺾임으로 인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차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봉합술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내리지 않고 전립선을 적출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방광을 내려서도 해봤고 밑에 쪽에서 하다가 위를 내리는 텍사스 유니버시티에서 사용하던 방식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뒤쪽으로만 하는 방식을 해봤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뒤쪽에서 하는 방광을 내리지 않고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라 함은 종양학적인 예후와 기능적인 예후가 있는데 이 제가 금방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예후에서 매우 훌륭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요즘 논문들도 그러한 보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먼저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